장님 이야기 이영수. 옛날 어느 한 곳에 장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개 장님 부부는 남자가 장님인 경우에는 아내가 눈뜬 사람이거나 아내가 장님이면 남편이 성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배필되는 것이 보통인 것인데, 지금 이야기하려는 장님 부부는 둘이 다 앞못 보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님 부부는 아주 화목하고 행복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도 하고 있었지만 복술이라는 소녀가 그들의 부자유함을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술이야말로 그들의 손발이요, 좀 더 좋게 말하면 딸 겸 어머니 겸의 없지 못할 일꾼이었습니다. 복술이는 지나치게 영리한 소녀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 식구는 아무 꺼릴 것 없이 재미있게 그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 장님이 이웃집으로 일을 나간 사이 사내 장님이 무료히 앉았다가 문득 복술이를 향하여 한마디 물었습니다. 눈망울이 푹 패인 듯한 감긴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지면 발등이 깨어질 왕벙을 만한 눈물이 달려있어 지저분한 데다가 말 이빨 같은 신누런 앞니가 윗입술을 뚫고 나온 언챙이 얼굴이 실쭉 웃습니다. 복술아, 내 한마디 묻겠으니 고지고대로 대답하렴. 응? 그래, 너희 아주먼 모습이 어떻게나 생겼는? 남이 볼 때 미어배든 곱게 배든. 복술이는 벼랑간 이런 질문에 대하여 얼른 대답하기가 맹맹하였습니다. 눈을 감았으면서 그런 건 알아 무엇하노? 복술이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른 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하기도 어려워서입니다. 그러나 잠자코 있을 수도 없어서 잠깐 궁리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자태 곱고 말고요. 얘기책에 나오는 춘향아씨 같다고 이웃 사람들이 다들 그러죠. 눈 감은 것이 아깝다고. 그 다음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사내 장님이 역시 이웃으로 옥슈경을 읽으러 가고 아내 장님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 장님은 바늘을 손에 쥐고 복술이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마디 물었습니다. 복술아, 아저씨 풍신이 어떻지? 잘 나섰니? 남들이 뭐라던? 복술이는 두 번째 당하는 일이라 이번에는 그다지 당황치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아주 잘생기셨대요. 비록 눈은 감으셨을 망정 꼭 이도령 생기도 했다고 그려요. 복술이의 대답을 들은 곰보딱지 아내 장님은 보이지 않은 눈망울을 꼼쩍거리며 잠옷 만족한 듯이 히히히 하고 웃었습니다. 그래, 저런 곰보딱지를 춘향아씨라고 했고 언챙이 영감을 이도령이라고. 복술이는 우연치 않게 꾸며낸 자기의 대답이 정말 묘하게 생각이 들어 금방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춘향아씨는 과연 얼마나 아름다울꼬? 이도령은 과연 얼마나 잘생겼을꼬? 그 뒤로부터 장님 부부는 자나 깨나 춘향이와 이도령을 눈으로 보았으면 하는 소원이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으로 마주보고 살았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는 정도의 막연한 바람이 날이 거듭할수록 지극한 소원으로 변하고 드디어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술아, 춘향아씨가 얼마나 고왔길래 얘기책에까지 올랐을까? 복술아, 이도령께서 얼마나 잘나셨길래 사람들이 야단이여? 요즘에 와서 심심하면 복술이를 괴롭히는 장님 부부의 객담이었습니다. 복술이는 처음에는 재미로 여기다가 점점 귀찮아졌고 나중에는 겁이 났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장님 부부가 꼭 미치게 될 것만 같아서 어느 날
저녁 때였습니다. 마을을 가려는 복수리를 사내 장님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복수리는 가슴이 덜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이도령 춘향이 타령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다른 게 아니라 복수라, 너 몇 달 동안만 혼자 집 좀 봐주렴. 너 먹을 것 마련해 줄 것이니. 복수라, 제발 그래다오, 응? 그럼 이 다음에 좋은 데로 시집도 보내주지. 장님 부부는 복수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어디로들 갔다 오시나요? 몇 달 동안 부처님께 정성을 들이고 오려고. 그때 복수리의 이쁜 얼굴도 아마 보게 될걸. 장님 부부는 자기네들의 점점 기울어가는 병지를 고치기 위하여 여러 날 궁리 끝에 부처님에게 개한 치성을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수리는 그 말을 듣고 한 짐 벗어놓은 듯하여 은근히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장님 부부는 행장을 꾸려가지고 사내는 절을 찾아서 여자는 암자를 찾아서 각기 길을 떠났습니다. 한결같은 정성으로 한 배기를 채우고 두 배기를 채우고 세 번째 배기를 채우고 마침내 그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니 과연 눈에 보이는 것마다 좋고 이상하였습니다. 그것보다도 사내 장님은 눈을 떴으니 정말 이도령 된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서 바삐 그립고 그리운 춘향아 씨를 만나봤으면. 사내 장님은 아니 눈뜬 이도령은 연방 싱글거리며 절을 떠났습니다. 행인들이 지나칠 적마다 자기를 봅니다.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들이 쳐다본 후 생각할수록 기뻐서 뻐기며 걸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때에 아내 장님도 눈을 떴습니다. 춘향아 씨가 된 것입니다. 역시 길 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우면서 기뻤습니다. 떠날 때 미리 약속해놨던 그 날짜를 어기지 않고 반월장 상거리 능수보들을 찾아서 이도령과 춘향아 씨는 헐레벌떡 달려갑니다. 이도령이 한 발 먼저 당도했습니다. 능수보들 가지는 봄바람에 춤을 춥니다. 이때 앞으로 노랑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은 아리따운 새색시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갑니다. 우리 마누라는 저 색시보다 더 이쁘겠지? 이도령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제서야 춘향아 씨가 왔거니 하고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웬 곰보딱지 여자가 머뭇거립니다. 이도령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휴, 참 못도 생겼다. 저런 맷돌짝 같은 얼굴을 뭐 했어? 여자도 아니 바로 춘향아 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참 흉하게 생긴 사람도 다 있지. 춘향아 씨도 얼른 외면했습니다. 춘향아 씨는 한 걸음 늦어서 온 것입니다. 능수보들 가지가 수천 번 춤을 추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아니, 춘향아 씨가 왜 안 올까? 어째서 이도령께서 이렇게 안 오실까? 이도령과 춘향아 씨는 능수보들 밑에서 서로 등을 향하고 서서 이도령과 춘향아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기는 틀렸나 보다. 눈을 못 떴나? 에휴, 오늘 못 오시려나 보다. 눈을 못 뜨셨을까? 궁금한 생각도 똑같았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시고 내일 또 와야지. 복수리는 잘 있겠지. 이도령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춘향아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웬 보기 흉한 여자가 자기 뒤를 쫓는 줄로만 여긴 이도령은 몹시 불쾌했습니다. 여보, 아주머니, 남녀가 유발한데 남자의 꽁무니는 왜 따르시우? 음성도 거칠게 나무랬습니다. 분수도 모르는 소리 하시는군. 누가 정한들 따르리까? 내 갈 길 가는데 웬 걱정이여?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을 때 두 사람은 은근히 놀랐습니다. 서로 음성이 귀에 익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났다가 두 사람은 똑같이 설마하고 부정했으나 그래도 미심쩍어서 이도령이 먼저 당신은 오늘 거기서 누구와 만나기로 언약이 있었어? 그렇세다. 당신께서는 어디 사는 누구하고? 먹적골 사는 응? 먹적골 사는? 더 캐묻지 않아도 두 사람은 당장에 누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도령은 기가 막혀서 먼저 춘향아씨 같다던 당신 얼굴이 그래 그게 뭐란 말이오? 아내님 맙시사. 춘향아 씨는 도리어 어이가 없어서 어휴, 누가 할 소리요. 이도령같이 잘생겼다던 당신 얼굴은 어떤 줄 아우? 장님 부부는 아니 눈뜬 부부는 너무나 큰 실망에 똑같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부처님도 야속하시지. 아니야 모두 복술이 고년 때문이야.